사회주의 조국의 따뜻한 품속에서 우승의 목표를 향하여 변함없이 달리고 있는 체육인들 속에는 지난 12여 년간 여러 국제 경기들에서 우승을 안아온 장애자 체육인들도 있습니다. 이곳은 장애자 체육인들이 지난 10여 년간 여러 국제 경기들에서 받은 메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상 체육인도 아닌 장애자 체육인들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조선 장애자 체육협회 서기장 인민체육인 리분이 동지입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우리나라 여자 탁구팀의 기동 선수로 활약하면서 세계 탁구계를 뒤흔들어 놓은 관록 있는 체육인입니다. 우리와 만난 서기장 동지는 세계적으로 장애자들의 체육 경기는 1948년부터 정식 진행됐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수십 년 전에 장애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전문 기구가 조직돼서 활발히 운영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부터는 장애자들의 체육 사업을 전문으로 맡아보는 조선 장애자 체육협회가 정식 창설되고 우리나라는 국제장애자 올림픽위원회 정식 성원국으로 됐는데 지금까지 많은 장애자들이 자기들의 희망과 소질에 따라 탁구와 수영, 륙상을 비롯한 여러 종목의 국제 경기들에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기장 동지는 2025년에 만도 김용록 선수를 비롯한 장애자 체육인들이 7개의 금메달을 쟁취해서 조국의 명예를 자랑스럽게 떨치웠다고 긍지에 넘치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기장 동지와 이야기하는 과정에 두 팔이 없는 장애자인 김용록 동무가 탁구 선수로 성장한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남포시 천리마구역의 평범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김용록 선수는 어릴 적부터 남달리 꿈도 크고 포부도 컸다고 합니다. 어릴 적 그의 가장 큰 소원은 군복을 입고 조국을 지키는 인민군 군관이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1살 나던 해에 뜻하지 않은 전기 사고로 두 팔을 잃게 됐고 그러해서 그렇게 소원하던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 용록이가 사고를 당했을 땐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둔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기 자식이 두 팔을 잃었을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내 심장에 금시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아들을 훌륭히 키워 조국 앞에 청잡은 군인으로 내세우려던 우리 부모들의 소원은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용록이는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가깝게 지내던 학급 동무들이 대학으로 가고 군대로 나가고 자기 소원대로 다 떠나갔습니다. 학급 동무들이 떠나갈 적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발해주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빈 방에서 슬퍼하던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고민과 번민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그의 가정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조선 장애자 체육협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서기장 동지는 김용록 동무가 탁구 훈련장에서 장애 부분에 채를 고정하고 탁구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탁구에 대한 남다른 소질과 재능을 보게 됐다고, 국가에서는 장애자 체육인들을 위해 무상으로 체육시설들도 제공해주고 필요한 체육 기자재들도 마련해주어 자기들의 희망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도록 온갖 조건과 편의를 다 보장해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용록 동무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과理想이 자리 잡게 됐고 그는 20살 때부터 장애자 탁구 선수가 됐습니다.
우리가 영록 선수를 선발해서 본격적으로 훈련에 진입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투구가 저에게 우리 장애자 선수들도 국제경기에서 1등을 하면 국기를 띄우는가가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 정상 체육 경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장애자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경기에서도 국가를 울리고 국기를 띄운다. 그러자고는 자기가 열심히 훈련해서 꼭 이국이 하늘가에 공화 깃발을 띄우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쉽게 하는 그의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자기와 같은 장애자들을 찾아내서 그의 꿈을 소중히 꽃피워주는 어머니 조국에 대한 고마움과 그 조국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는 그런 애국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장애자 체육도 역시 승자와 패자가 있는 치열한 격전입니다. 정상 체육인들이 겪는 강도 높은 훈련 과정을 그들도 역시 겪어야만 했고 그런 훈련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승에 시상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흔히 탁구 경기에서는 손목과 전박을 기본으로 해서 각도를 섬세하게 조절해 가지고 각이하게 날아오는 공을 판단해서 그걸 되받아치는 게 탁구 경기 기술입니다. 그런데 끈으로 탁구채를 절반밖에 없는 전박에다가 팔을 고정해 가지고 쑤자니까 피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영록 선수가 피탄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자인 김영록 선수에게 있어서 탁구 훈련은 힘겨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팔을 쓰지 못하는 신체상 조건으로 해서 공치기 정확성은 매우 떨어졌습니다. 때로는 훈련의 극한점을 이겨내지 못해서 포기하고도 싶었고 고향으로 돌아가 편히 지내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기장 동지를 비롯한 장애자 체육협회의 일꾼들은 그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훈련 방법을 부단히 연구하고 경기에 적용했으며 친혈육의 정으로 훈련의 극한점을 이겨내도록 빳빳이 이끌었습니다. 조국의 명예를 떨치려는 김영록 선수의 노력은 그대로 국제경기 선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김영록 동무는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1등을 하고 금메달을 쟁취했으며 조선 청년의 최고 영예인 김일성 청년영예상 수상자로 삶을 빛내고 있습니다. 장애자로서 한생 당의 혜택만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오늘은 조선 청년의 최고 영예인 김일성 청년영예상 수상자로 값높은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의 운동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고 생각했던 저를 온 나라가 다 아는 장애자 체육 선수로 키워주시고 복된 삶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앞으로 더 많은 금메달로 보답하겠습니다. 장애자 체육협회 일꾼들의 진정은 김영록 선수뿐이 아닌 모든 장애자 체육인들의 마음속에 빳빳이 비쳐들었으며 마음속 그늘진 장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의 싹을 찾아 조국의 밝은 햇빛 아래서 꿈과 이상을 마음껏 꽃피우도록 하는 데서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장애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조건을 마련해주고 그들의 꿈을 꽃피워주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들과 사회적 관심은 날을 따라 높아갔으며 민족장애자올림픽위원회 일꾼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장애자 체육인들의 친부모, 친형제가 돼서 빳빳이 돌봐주었습니다. 이들이 장애자들을 위해서 바치는 사랑은 단순히 인간에 대한 동정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과 정부가 취하는 장애자 보호 정책 실현의 직접적 담당자라는 것을 자기들의 응당한 본분으로 새기고 당에서 그토록 걱정하는 장애자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날 때 그것이 곧 조국을 받드는 길이라는 것을 자각한 뜨거운 마음들이 합쳐진 애국의 결정체였습니다.
드디어 이들의 노력은 열매로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애자 체육인들은 자기들을 떳떳이 안아 품어주고 내세워준 어머니 조국에 금메달로 보답했습니다. 불행과 눈물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장애자들. 하지만 인간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조국에서 장애자들은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자유로운 그 품에서 장애자들만이 아닌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꽃피우며 고마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자애로우신 어버이를 높이 모신 이 땅에 그늘진 인생이란 없으며 내 조국의 앞날은 영원히 밝고 창창하다고.